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잠깐 보고 나오는데 신문에 보니까 한미 연합훈련이 요번에 평창 올림픽 기간하고 이렇게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훈련을 연기하는 것을 미국에 부탁을 했다. 미국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것은 명백히 지금 여지껏 문재인 정권이 보여왔던 그런 행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예. 중국에 가서 산불에 대해서 시진핑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야기를 한 것과 비를 같이 하는 행보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그 미국으로부터의 우리의 최고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같이 해온,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서방권 나라로 대접을 받으면서 풍요롭게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 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한미 동맹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하는 그러한 행보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아니다라고 어느 한쪽에서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느 한쪽에선 또한 반대편에선 원심력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이 아니라 어떤 구심력으로부터 한미동맹의 어떤 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행보인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어떤 예전 운동권 세력들이 운동권 시절에 주장했던 그러한 발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금 행보입니다. 예. 미국 양키 고홈,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북한과 함께 연방제 통일을 연방제 국가로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궁극적인 통일을 해 나간다. 뭐 이러한 이야기와 지금 현재 하는 행동들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한 바닥 작업을 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낚시 실력을 과신해서 낚시 실력은 참 뛰어나죠. 이 친구들이. 여기서 낚시 실력이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친구들의 낚시 실력은 상당히 뛰어나요. 그것은 선동이죠. 선동과 이미지 정치. 예, 탁현민이가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으로서 대중을 우매하게 몰아가는 것. 그런 낚시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의 낚싯대가 너무 약해요. 낚시 실력은 뛰어난데 예전 낚시로는 충분히 여러 고기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라는 것이 예전에 잡았던 고기들이 다 피레미죠. 피레미에서 거기에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붕어 정도, 그 정도의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싯대와 낚싯줄을 갖고 지금 고래를 잡겠다는 거예요. 고래가 여기서 누굽니까? 고래. 대한민국이라는 고래를 지금 현재 386 전대협 운동권 주사파 친구들이 예전에 사용을 해왔던, 흔히 강가에서나 썼던 어떤 견지 낚시 또는 대나무 낚시, 이런 걸로 지금 대한민국을 낚으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낚이겠습니까? 이 고래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분화되어 있고 복잡한 나라고 덩치가 커져 있는데 누가 일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위태위태해 보이죠. 우리 보수 우파들이 보는 시각이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대한민국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낚여서 팔딱팔딱 뛰다가 죽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예, 감사합니다. 김태형님.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물고기를 낚긴 낚았어요. 대한민국이 물긴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밀당이 안 되는 거죠. 밀당을 조금 뭐 하는 듯 했는데 종당에는 지금 현재 낚싯대가 부러지게 생겼어요. 낚싯대가 부러지게 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요번에 정말 얘네들이 큰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UAE 아랍에미레이트 그 원전 직해다가 지금 현재 덜미를 덥석 잡혔잖아요. 예, 혜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간단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게 지금 UAE 원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 뒤를 캐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UAE 원전 뒤를 캤다라는 것은 누굴 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건 국회에서 그 싸우던 장면인데, 말싸움하고 그러던 장면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그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점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혹시 그 UAE 원전 건이 그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거대한 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거래에 있어서 어떤 뒷돈이 오고 갔을 거라는 그런 추측하에 얘네들이 그걸 캐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상대국의 계좌까지도 아마도 뭐 가정입니다만 저는 뭐 지금 현재 들려오는 이야기라든가 여러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상대방 계좌를 아마도 우리나라 뭐 정보국에서 우리나라 뭐 어떤 그 정보 조직을 동원해서 좀 알아봤나? 그러다가 지금 그게 상대방은 뭐 호구입니까? 바보 병신이에요. 그들도 탐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상대방 국가의 어떤 그런 그 계좌를 함부로 들여다볼 생각을 합니까? 들리는 말인즉슨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교 단절까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국교 단절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그것이 표면화돼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을 경우엔 대한민국 외교는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외교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정말 주워 담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상대방 계좌를 들여다보고 그랬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문제로서 이렇게 거래를 그런 식으로 다음 정부가 그 캐다가 이러한 꼴을 당했다라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런 것을 어떤 행동으로 옮길 조짐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허겁지겁 그 임종석이가 달려간 것이고 그 임종석이가 달려간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거짓말로 완전히 뭐 포장하다가 결국에는 오늘서부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신문도 보고 그러니까 말을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뒤집었잖아요. 뭐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잡으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렸는데 그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크 부대하고 레바논에 있는 동명부대를 격려차 갔다 그렇게 그 이야기만으로써 이렇게 덮고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말을 바꾸게 된 거죠. 거짓말이죠 뭐. 이거 사실상 탄핵감인데 그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넘어갑니까?
지금 소리가 좀 작아요? 이러한 거짓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피레미 정도라고 볼 수 있거나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해도 정말 여지까지 문재인 정권이 건드렸던 상대하고는 급이 달라요. 지금 이게 이명박 정권을 지금 건드린 거고요. 이명박은 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전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를 상당히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명박 씨가.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정치 부분에 있어서 전 잘했다라고 판단해요. 예. 그리고 치적도 사실 많았고요.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모두들 안달이지만 심지어 우파 내에서도 욕을 하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것은 온당한 평가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우정의 거리와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우정의 거리가 지금 저 아랍에미레이트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명확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는 결코 이게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사실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튈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전개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명박 정권 그들 세력, 이명박 정권 세력에 있어서는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카드로 이게 지금 현재 등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명박 정권과, 그리고 또 이것은 이명박 정권 문제가 아니라 친이계에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파에 있어서도, 우리 보수 우파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현재 비장의 카드로서 계속해서 앞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랍권 국가에서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아랍권 국가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아랍권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 친위 쿠데타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가 깊숙이 개입이 돼 있고, 그가 왔다 간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뒤집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 반미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아랍권 전체가 지금 현재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독트린에 의해서 트럼프에게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어디에 줄을 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음모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확한 통찰을 우리가 못하는 게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서 혹자들은 글로벌리스트와 연계되어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다. 에?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에 대한 외국의 유명 인사들을 거론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연계시키기 좋아합니다. 물론 일부는 거기서 부분적인 사실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음모론의 어떤 주체가 된다? 아이, 좀 우스운 이야기죠.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명박 대통령도 국제적인 인물이고 나라를 이끌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 친하게 지냈던 것이 사실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어떤 확증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런 어떤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특히 우리 보수파에서 한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다라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서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혹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뭐 우리가 그 일부 보수파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로벌 리스트에 뭐 어떻게 편승해서 뭐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리스트를 싫어하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리스트를 싫어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그들의 논리,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글로벌 리스트니까 싫어하겠네요. 응?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가정이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우리 재밌는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더 싫겠어요, 글로벌 리스트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가정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좋은 정치인이라고 봐요. 글로벌 리스트에 어떤 그쪽 범죄에 넣을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더 싫어하겠어요. 응?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문재인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했을 때 누굴 더 싫어하겠냐고. 문재인을 싫어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을 훨씬 더 싫어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적의 적은 뭐죠? 적의 적은 친구죠. 적의 적은 아주 좋은 친구죠.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로 봐도 그렇고 저로 봐도 그렇고 트럼프로서는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명박 정권뿐만이 아니라 보수 우파, 우리 범보수 우파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어떤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물면 물고 달려들어서 물어 뜯으려고 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정권을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이빨이 상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우리 우파에게도 상당히 이 문제를 흥미롭고 잘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뭐 1년도 못 넘기고 완벽한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조만간에 이러한 상황이 올 거라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원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하나도 낚아내지 못하는 낚싯대인데 또 하나 아주 큰 문제가 있죠. 그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은근히 말을 돌리더니 결국에는 3부를 거의 뭐 합의한 듯이 보이고, 합의한 거라고들 평가를 해요. 지금 세간에서 여러 평론가들이.
그리고 그러더니 요번에는 언론 지상에다 대고 CNN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건가요? 어디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건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요번엔 그거에 의거해서 훈련까지도 평창올림픽하고 같은 기간에 이렇게 비슷한 기간에 행하여지는 한미연합훈련조차도 연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평창올림픽을 성공을 시켜서 평창올림픽 성공하면서 북한을 들여와서 성공을 시키고 뭐 중국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를 아예 씻어내버리고 종당에는 대화 국면으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의도하에서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도를 지금 현재 요번에 미국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죠. 이것은 곧 어떤 의미냐? 한미 동맹으로부터의 일탈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지금 일탈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정말 물밑에서 어떤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죠. 모두를 기만하기 위해서 정말 둘러대고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훈련도 연기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이들이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살표 방향이 결국엔 가리키는 방향으로 보았을 땐 한미동맹 이탈이거든요. 한미동맹 이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수많은 어떤 이익 집단이나 어떤 대한민국을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국가 기관이나 이러한 부분이 이것을 받아들여질,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이러한 사태를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중국 밑으로 기어가는 것을 들어간다라면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누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기관 어떠한 이익단체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돼지들하고 종북 떨거지들하고 자기들 주사파 386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것들 다 모아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것들 다 모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몇십만이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몇십만이나 되겠어요 그게? 나머지는 다 어중이 떠중이들 자기 판단 능력이 없어서 잠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선동에 동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 눈치 채워가고 있어요. 지금 다 눈치를 채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 집단들, 정부 기관에 있는 관료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의심서린 눈초리로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러한 현상이 더더욱이 깊어지고 문재인이 지금 현재 이러한 행보를 더욱더 가속화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엘리트들이라든가 관료 집단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일 자체가 안 돌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일 자체를 이들이 제대로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서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건 무엇이죠? 국가에서 현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을 그들의 입맛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최근에 문무일조차도 그렇게 했잖아요. 요번에 어떤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정은 올해 안으로 끝내야겠다. 그러한 이야기도 역시 그런 데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한번 던져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가서 죽으나 저렇게 가서 죽으나, 그리고 모두가 다 설랑설레 하는데 반항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정말 좀 대가 세거나 그런 사람들은 에라 이 기회에 영웅이나 한번 내보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대한민국 군부가 있어요. 군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미적인 집단이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보호해내는 집단인 군부는요, 절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집단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장교들이 미국을 유학 갔다 오고 서구로 유학을 갔다 오고 유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육사나 이런 쪽에서 교환생도로서 외국을 나갔다 오고, 다 모든 전 세계 국가를 비교를 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정말 제대로 교육받고 양육이 된 대한민국의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죠. 간성이죠, 간성. 대한민국의 기둥뿌리 집단이 군부죠. 그러면 군부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아직까지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고 뭐고, 선거로 뽑힌 정부에게 지금 현재 순응하고 있지만,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말 기둥뿌리인 한미 동맹에서 직접적인 어떤 일탈의 행위를 목격하는 순간, 그것을 이들이 인지하고 이 상황이 도대체 뭔 상황이냐, 군부 자체가 불안해하고 그러는 상황이면, 그러한 때가 온다라면 여러분, 낚싯대는 부러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고래를 낚으려고 했던 그 싸구려 서푼 짜리 낚싯대는 부러집니다. 부러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은요, 전세계 어느 군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같은 레벨 수준, 같은 국가 수준으로 보았을 때, 우린 대한민국과 같은 수준 정도의 국가로 보았을 때 최고의 군대입니다. 힘이 넘쳐나는 군대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였던 이러한 화면에서, 이게 지금 5군단에서 운영하는 현무 2하고 현무 3 발사 차량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군대는요, 사실은 핵이 없는 상태에서 육군으로서 지금 현재 대륙에서 싸울 수 있는 싸우는 주된 병력들은 육군일 테니까요. 육군으로서 보면 중국군은 짱깨들한테도 밀리지 않고요. 짱깨를 오히려 압도하면 압도했지 밀리지 않아요. 왜? 짱깨들은 북부정부나 이러한 지역별로 군대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국토가 방대하고, 그리고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금 한시라도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모든 그들의 병력을 빼서 대한민국과 싸운다라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오라 그래도 효율적으로 대한민국이 먹히거나 그럴 정도의 전력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짱깨 정도는 육군만으로, 핵을 제외하고 어떤 여타의 어떤 기타 변수가 없이 육군만으로 붙으면요, 짱깨들도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하고도 붙을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군사력이 러시아보다도 중국이 더 앞서죠. 예, 앞서는 걸 지금 앞섭니다. 짱깨하고도 붙을 수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못 붙겠습니까? 그럴 정도의 군부의 힘이 넘쳐나는데 이러한 군부가 이러한 나라의 이러한 군대가 일단 유사시에 그냥 머리를 숙이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봤죠? 고려 때도 삼별초가 그냥 항복했나요? 고려시대 때 삼별초에 고려가 군대가 약한 나라가 아니었죠. 약한 나라가 아니었고 역시 그 최씨 무신 정권의 어떤 그 집권 기반이었던 그 별초들은 여전히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가 항복할 때까지도 힘이 있는 군대가 나라 자체가 그 전쟁으로 인한 국토가 피폐해지고 또 정권 자체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항복을 할 때도 군대가 힘이 있는 군대는 힘이 있는 무력 집단은 순순히 항복을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응? 저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그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우리 각 이해 집단과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수호 세력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현 정권이나 짱깨들의 어떤 그 수법에 야비하고 비열한 그런 어떤 그 행동에 지금 현재 벼르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니요, 권성민님. 그 여타 집단, 그 어떤 집단보다는 나아요. 주적이라든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의식, 국가 간 이런 것은 그 어떤 집단보다도 지금 현재 믿을 만한 집단이 군대입니다. 당장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국방TV에 들어가셔서 국방TV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국방TV의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정권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국방TV에선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것을 보시면 국방TV나 이런 데서조차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북한까지도 좋게 보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끝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피상적인 것 같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의 그 행태는 스스로 수렁에 빠져들고 지금 현재 낚시를 던져서 낚시를 물게는 했는데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이들이 건드린 것은 정말 큰 실수고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덕을 보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이것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저희는 뭐 지켜보고 응원하는 입장이고 또 일부 뭐 간접적으로 어떤 집회나 이런 곳에 나가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싸우고 뛰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가 생각을 확장하면서 적용을 하고 또 통찰을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보수 우파에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작동이 된다라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면, 앞으로 보수 우파들이 직면하고 치러야 될 일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수 우파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결론이 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좀 일찍 시작했는데, 오후에 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만 방송 마칠게요. 분화되어 있고 복잡한 나라고 덩치가 커져 있는데, 누가 일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위태위태해 보이죠. 우리 보수 우파들이 보는 시각이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대한민국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낚여서 팔딱팔딱 뛰다가 죽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예, 감사합니다, 김태형님.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물고기를 낚긴 낚았어요. 대한민국이 물긴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밀당이 안 되는 거죠. 밀당을 조금 뭐 하는 듯 했는데, 종당에는 지금 현재 낚싯대가 부러지게 생겼어요. 낚싯대가 부러지게 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요번에 정말 얘네들이 큰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UAE 아랍에미레이트 그 원전 직해다가 지금 현재 덜미를 덥석 잡혔잖아요. 예, 혜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간단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게, 지금 UAE 원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 뒤를 캐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UAE 원전 뒤를 캤다라는 것은 누굴 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건 국회에서 그 싸우던 장면인데, 말싸움하고 그러던 장면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그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점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혹시 그 UAE 원전 건이 그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거대한 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거래에 있어서 어떤 뒷돈이 오고 갔을 거라는 그런 추측하에 얘네들이 그걸 캐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상대국의 계좌까지도 아마도 뭐 가정입니다만, 저는 뭐 지금 현재 들려오는 이야기라든가 여러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상대방 계좌를 아마도 우리나라 뭐 정보국에서 우리나라 뭐 어떤 그 정보 조직을 동원해서 좀 알아봤나? 그러다가 지금 그게 상대방은 뭐 호구입니까? 바보 병신이에요. 그들도 탐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상대방 국가의 어떤 그런 그 계좌를 함부로 들여다볼 생각을 합니까? 들리는 말인즉슨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교 단절까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아랍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잠깐 보고 나오는데 신문에 보니까 한미 연합훈련이 요번에 평창 올림픽 기간하고 이렇게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훈련을 연기하는 것을 미국에 부탁을 했다. 미국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것은 명백히 지금 여지껏 문재인 정권이 보여왔던 그런 행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예. 중국에 가서 산불에 대해서 시진핑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야기를 한 것과 비를 같이 하는 행보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미국으로부터의 우리의 최고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같이 해온,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서방권 나라로 대접을 받으면서 풍요롭게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 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한미 동맹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하는 그러한 행보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아니다라고 어느 한쪽에서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느 한쪽에선 또한 반대편에선 원심력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이 아니라 어떤 구심력으로부터 한미동맹의 어떤 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행보인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어떤 예전 운동권 세력들이 운동권 시절에 주장했던 그러한 발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금 행보입니다. 예. 미국 양키 고홈,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북한과 함께 연방제 통일을 연방제 국가로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궁극적인 통일을 해 나간다. 뭐 이러한 이야기와 지금 현재 하는 행동들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한 바닥 작업을 해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낚시 실력을 과신해서 낚시 실력은 참 뛰어나죠. 이 친구들이. 여기서 낚시 실력이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친구들의 낚시 실력은 상당히 뛰어나요. 그것은 선동이죠. 선동과 이미지 정치. 예, 탁현민이가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으로서 대중을 우매하게 몰아가는 것. 그런 낚시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의 낚싯대가 너무 약해요. 낚시 실력은 뛰어난데 예전 낚시로는 충분히 여러 고기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라는 것이 예전에 잡았던 고기들이 다 피레미죠. 피레미에서 거기에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붕어 정도, 그 정도의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싯대와 낚싯줄을 갖고 지금 고래를 잡겠다는 거예요. 고래가 여기서 누굽니까? 고래. 대한민국이라는 고래를 지금 현재 386 전대협 운동권 주사파 친구들이 예전에 사용을 해왔던, 흔히 강가에서나 썼던 어떤 견지 낚시 또는 대나무 낚시, 이런 걸로 지금 대한민국을 낚으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낚이겠습니까? 이 고래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에미레이트에서 국교 단절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그것이 표면화돼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을 경우엔 대한민국 외교는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외교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정말 주워 담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상대방 계좌를 들여다보고 그랬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문제로서 이렇게 거래를 그런 식으로 다음 정부가 그 캐다가 이러한 꼴을 당했다라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런 것을 어떤 행동으로 옮길 조짐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허겁지겁 그 임종석이가 달려간 것이고, 그 임종석이가 달려간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거짓말로 완전히 뭐 포장하다가 결국에는 오늘서부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신문도 보고 그러니까 말을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뒤집었잖아요. 뭐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잡으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렸는데 그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크 부대하고 레바논에 있는 동명 부대를 격려차 갔다, 그렇게 그 이야기만으로써 이렇게 덮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말을 바꾸게 된 거죠. 거짓말이죠, 뭐. 이거 사실상 탄핵감인데, 그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넘어갑니까? 아, 지금 소리가 좀 작아요? 이러한 거짓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피레미 정도라고 볼 수 있거나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해도 정말 여지까지 그 문재인 정권이 건드렸던 그 상대하고는 급이 달라요. 지금 이게 이명박 정권을 지금 건드린 거고요. 이명박은 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전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를 상당히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명박 씨가.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정치 부분에 있어서 전 잘했다라고 판단해요. 예. 그리고 치적도 사실 많았고요.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모두들 안달이지만 심지어 우파 내에서도 욕을 하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것은 온당한 평가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 적어도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우정의 거리와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우정의 거리가